마차와 배우연구소에서 함께하는 배우연구소 그 두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천우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배우연구소 시청자분들에게 네.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우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배우 천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배우연구소 두 번째 주인공으로 네. 천우희 배우를 모셔보았는데요. 또 천우희 배우와 저만 만나기는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저의 시선에 어떠한 더욱더 다른 시선들을 좀 더 해볼까 하고 네. 오늘 여기 세 분을 함께 모셨어요. 네. 왓챠에서 천우희 배우가 나왔던 영화들에 대한 리뷰며 네. 그리고 평점이며 이런 걸 가장 성실히 그리고 또 와. 높게 점수를 매겨주신 분들 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 세 분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듣고 우리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24살 권지희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배우님 따라서 연기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네. 되게 팬으로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27살 황지윤이라고 하고요. 저도 배우 지망생이긴 한데 아직은 알바생에 더 가까운 네, 그런 21살 구동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내일 군대를 앞두고 이런 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이게 입대 전 마지막 스케줄이 되는 그런 네, 그죠. 상황이네요. 그러게요.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저를 뵙게 되네요. 더 좋네요. 1987년도 네, 4월 20일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봄에 따뜻한 봄에 태어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봄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이천에서 아버지가 도예를 하셨어요? 도예를 오래 하셨어요. 기지를 좀 많이 닮은 구석도 있고 항상 어렸을 때 도예 하시면서 그 조각을 하셨거든요. 보면서 되게 친근하게 마주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도예하는 사람들의 섬세함과 동시에 취하성 같은 영화들도 보면서 막 이렇게 느껴지지만 네. 굉장히 큰 배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동시에 어디서 왔는지가 좀 느껴지는? 어디선가는 DNA가? 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연기한다고 했을 때 뭐 네가 어떻게 연기를 해? 뭐 얼굴도 그렇게 잘 빨개지면서 무슨 연기를 하냐. 이상하게 무대만 올라가면 아닌 거예요. 장기자랑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거 하면은 그럴 때는 또 되게 열심히 하고 재밌어 했었어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캐스팅이 되고 대본이 있으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멍석 깔아주면 잘하는 타입이에요. 어떤 컨셉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어떤 주제가 딱 명확하게 있으면 그거는 충실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연극을 시작하면서 네네.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반이 나눠졌는데 동아리 활동이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럼 뭐가 좋을까 하다가 괜찮아 보이는 게 연극반인 거예요.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흥미거리를 찾지 못했었는데 연기라는 걸 접해보고 나니까 아 이런 재미가 있구나. 또 이런 떨림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 흥미에만 좀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뭐 배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고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막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막 떨리다가 암전이 되고 무대에 딱 올라서 조명이 탁 켜지는 순간 평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카메라 앞에 가고 싶지 않고 가는 순간은 또 내려오고 싶고 내려오는 맞는 것 순간은 또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 같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서 그냥 몰래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즐거웠고 왜냐면 밤늦게 연극 핑계를 대면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어울리면서 뭐 무대에 소품 만들고 그냥 그랬던 학창시절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기했을 때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순수하게 했었던 신나게. 시간이 아니었나. 마차의 또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 이런 데이터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천우희라는 배우가 체질이 된, 아, 취향이 네. 된 네. 그런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까지 이렇게 딱 입고 있어요. 컨셉이. 너무 귀여우세요. 안녕하세요. 왓챠데이터 브리핑을 맡은 R&D 팀장 윤정미입니다. 천우희 배우는 2004년 데뷔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총 25편의 영화, 5편의 드라마에 참여했으며 대표작으로는 영화 마더, 써니, 항공주 곡성, 드라마 멜로가 체질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데모그래픽 정보로서
천의 팬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팬이 선호하는 장르 탑5는요. 가장 많이 선호한 장르는 시대극이었으며 그 뒤로 드라마, 티네이저, 가족, 로맨스였습니다. 선호하는 태그 탑5는 다양성 영화, 사회 고발, 흑백 연출, 재회, 유괴 키워드가 도출되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한번 이 택에 대한 얘기들은 또 좀 이어서 또 해보도록 네. 하죠. 네. 마지막으로 천우희 팬들이 재밌게 본 작품을 살펴보면 1위는 기생충, 2위는 라라랜드, 3위 어바웃 타임, 4위 과속 스캔들, 5위는 아가씨였습니다. 이 중에서 천우희 배우님이 또 좋아하시는 영화들도 있으세요? 근데 다 좋아해요. 게다가 이제 봉준호 감독님과 강영철 감독님 그러니까요. 하셨던 작품이 있고, 음. 뭐 아가씨라든지 여보라든지 다 모든 영화들을 뭐랄까 장르는 다 다르지만 다 좋아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라라랜드 같은 이런 뮤지컬 영화에 천우희 네. 배우의 목소리가 더해지는 저는 뮤지컬 영화를 꼭 해보고 싶어요. 음악 영화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저한테 언젠간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 세 분의 연구원분들이 어떤 영화를 그중 제일 좋아하느냐고 여쭤봤었을 때 세 분 다 항공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주라는 영화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도 또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죠. 추가적으로 천우희 배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주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왓챠 앱 내에서 영화 항공주의 별점 평가에 참여한 유저 수는 16.5만 명으로 그래프를 보면 5점 만점 중 4점을 준 유저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꽤 높은 그니까요. 별점이라고 할 수가 그쵸. 있죠. 점수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항공주에 별점 5점 만점을 준 유저 25,981명을 항공주 팬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항공주 팬들이 선호하는 장르로는 모험, 음악, SF, 스포츠,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던 게 저 1위가 모험이라는 단어였던 그니까요. 것 같아요. 항공주란 영화에서 모험? 모험? 다음으로는 항공주 팬들의 선호 태그 탑5를 뽑아보았는데요. 보복, 연기력, 슬픈, 완성도, 블록버스터 순이었습니다.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에 출연하는 천우희 배우를 보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으로 항공주 팬들이 재미있게 본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면 1위 파수꾼, 2위 도가니, 3위 500일의 썸머, 4위 마더, 5위 괴물 순이었습니다. 비슷한 느낌들도 네, 또 있기도 네. 하지만 또 3위에 500일의 썸머가 들어와 네, 있다는 완전 게 팬이한 그러니까 어떻게 느낌. 보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기도 네, 네. 한데 동시에 어쩌면 항공주 팬이라고 얘기하는 팬분들이 천우희라는 배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런 청춘 영화, 청춘의 멜로 같은 것들로 옮겨온 게 아닐까라는 느낌들도 저는 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왓챠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작품의 경우 보고 싶어요 버튼을 눌러 따로 담아놓는 기능이 있는데요. 영화 버티고를 보고 싶어요 한 사람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10월 17일 이제 개봉을 네, 네. 하게 되는 네, 영화이죠. 먼저 1990년대생 유저분들이 버티고에 가장 많이 보고 싶어요를 눌러주셨는데요. 특히 의외네요. 97년생, 96년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는 23살, 24살 유저분들께서 가장 많이 버티고를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80년대생이 뒤를 이었고요. 성별로는 남성이 215명, 여성이 261명으로 여성분들이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데이터 분석해주신 네, 임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신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천우희 배우를 접근하는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하나 뽑아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데이터 토크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티네이저 장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이 장르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이유의 가장 큰 게 써니라는 작품. 그쵸. 왓챠 코멘트에 이런 코멘트가 있어요. 태성김님께서 네. 너의 그때는 어땠었니? 어땠었니? 약간 네, 어땠었니? 이런 라임을 네. 맞추셔서. 천우희라는 10대 티네이저는 어땠을까? 너무 평범했어요. 정말요? 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 친구들 피셜은 어떤가요? 눈에 띄었다고는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장점이고 예전부터 갖고 있던 성향은 평범함이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예술을 하는 아니면 연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모두가 있을 때 뭔가 하나는 조금은 특출나 보이거나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무난한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들과는 조금은 생각이 달라서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와, 저런 광기의 여고생의 모습을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었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니? 그렇게 사랑받고 네, 이렇게 네. 평범하게 전 정말 사랑받고 자연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컸었는데 써니에서는 저와 완전히 다른 인격체를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막 농담으로 들어요. 못 논 하늘 거기서 노는 거다. 푸는 거다. 그냥 제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저와 너무 다르니까 더 흥미로웠던 것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관객들이 나라는 사람을 의심하고 혹은 놀라면 놀랄수록 더 짜릿함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천우희는 신기하게 그 사람인지 몰랐다고 뭐 지금까지 봤던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몰랐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물로 내가 보여지는구나 라는 거에 가장 만족감을 느끼긴 해요. 지금 어떤 영화가 다양성 영화 혹은 예술 영화라고 분류되는 영화, 독립 영화들이 뭐 10만만 돼도 너무너무 맞아요. 축하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놀라울 일인데 22만의 관객이 항공주라는 사실은 목격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맞아요. 보았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공주가 너무 큰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숫자가 나올 만큼 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오히려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떠한 이야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면 사람들도 같이 반응을 하고 울림이 전달이 되는구나 싶기도 했고 이런 조그만 목소리를 내가 조금은 더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다음부터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배우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캐릭터를 받아서 그걸 연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사회에 있는 많은 아픔들에 네.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네. 또 바라보고 그걸 어쨌든 네. 본인의 몸을 통해서 체화시켜서 네. 더 많은 사람들 알리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니까 네. 막 엄청나게 뭐 내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일 네. 수밖에 없고 네.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앞장서서 얘기하는 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시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게 또 배우여서 되게 감사하죠. 왓챠 코멘트에 보면 파파이즈님이 배우 천우희에 대한 박수. 얼굴에서 몸에서 항공주의 힘겨움이 그대로 전해진다. 얼굴에서 몸에서. 히토미 오프라는 분은 혈액순환에 좋다.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렇죠. 순간순간 항공주의 평안한 얼굴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네, 네, 네. 평안하다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 무덤덤한 그 얼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피가 솟는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친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보고 해도 돌아오는 것들이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테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표정을 좀 지우지 않았을까. 사실 항공주는 공분을 사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 자신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감정적으로 보인다거나 사실은 흥분도가 높다거나 네네. 온도가 높은 역할이 아니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물론 내 쪽으로는 정말 막 들끓고 아니면 막 정말 뭐 바닥 속으로도 침울하게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재만 하고 있고 표현하지 않아도 분명히 전달될 거라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항공주의 이수진 감독님 같은 경우는 감독과 배우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선이 같아서 방향성이 같아서 어떠한 마찰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배우로서는 그런 순간들이 가장 쾌감을 느껴요. 내가 어떠한 연기를 했을 때 모니터에서
그 감독님이 그것을 알아봐주고 그것을 뭔가 아, 네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구나. 표현했구나. 어떤 것들을 서로 교감한다는 걸 느꼈을 때, 왜냐면 그래야지만 관객한테도 전달이 될 테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짜릿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주를 사실은 다 제 최애작으로 뽑으셨잖아요. 어떤 장면들이라든지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을 기억나시는 혹은 사랑했던 장면들 같은. 저는 이제 기타 치는 장면. 너무 이제 걱정 같은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순간에 딱 10대 그 소녀의 감정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이제 현실과 너무 대비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게 남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영화에서는 예쁘게 좀 나왔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너무 슬펐고.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아 진짜요? 깜짝했어요. 또 어떤 장면이세요? 저는 그 항공주 캐릭터가 수영을 등록할 때 나중에 그게 또 연결이 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어떤 작품을 연기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개봉 때 떠나보내요. 왜냐면 개봉에 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있다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저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보내고 항상 그때마다 좀 울컥하거나 아니면 조금 센치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진주 작가님 어디 가셨어요? 진주 이제 갔죠. 진주도 이제 막방 16화를 끝으로 갔는데요. 근데 항공주는 이상하게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그리고 떠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이게 그 친구의 뭐랄까 삶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저도 감내했었고 뭔가 같이 느꼈었고 실존 인물처럼 느껴지는 이 공주를 항상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모든 사람이 잊어도 나는 네네. 맞아요. 공주를 데리고 있고 네네. 싶어. 맞아요.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는 김호영 왓챠 회원님께서 본격 음주 조장, 멜로 조장, 눈물 조장 드라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에 술도 함께 먹고 멜로도 함께 하고 갈등도 함께 겪었던 배우가 안재홍 배우. 그쵸. 그렇죠. 첫 만난 때도 아쉬웠었어요. 왜냐면 출중한 여자 중에 단 1회차에서 잠깐만 만났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1회차 동안 그냥 정말 시간이 손 씻고 또 왔다고 없고 자랑하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바로 연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호흡이 좀 잘 맞지? 서로 신기하면서 우리 나중에도 꼭 작품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5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가 고맙게도 저는 이제 캐스팅이 된 상태였고 제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 가장 큰 선택의 이유가 저였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연기를 하는데 연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보는 사람들도 좀 그랬어요. 그게 그냥 전달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배우들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본인 것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계산된 것들 외에는 액션을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그쵸. 근데 멜로가 체질에서 모든 배우들이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은 즉슨 사람 자체가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재홍 오빠 같은 경우는 서로 정말 리액션의 향연이었어요. 서로 어디까지 해보나 싶을 정도로 이병헌 감독이 또 어디까지 하나 납두는 스타일 아니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저희가 게다가 이제 서로 가장 베스트 장면으로 뽑는 게 어떤 장면인가요? 4부에서 네. 오프닝 때 술 먹는 장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추가씬이에요. 추가씬이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적인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하자 했는데 정말 저세상 텐션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서로 뽑는 게 이거는 다시 해도 안 나온다. 멜로와 체질 함께 했었던 배우들하고 그 호흡이라는 게 네. 정말 그냥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호흡이 잘 맞으셨네 네, 이게 네. 아니라 맞아요. 정말 그 웃음의 호흡이라는 것도 엄청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감독님의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캐스팅을 배우들을 너무나 잘 캐스팅을 해주신 것 같고 게다가 그 배우들마저도 너무나 좋은 배우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케미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연기에 녹아날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호흡은 정말 주고받고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안 받거나 본인만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회계 중에 흑백 연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좀 의외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네네. 마더 같은 경우가 이후에 흑백으로 맞아요. 개봉을 또 하기도 다시 하고 재개봉을 했었죠. 재개봉을 하기도 했었는데 마더와 봉준호 감독님을 떠올리면 이 첫 봉준호 감독을 만날 때의 그 오디션에 대한 이야기의 에피소드가 떠올라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그래서 오해를 받았죠. 어떤 오해를 받으셨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사람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다 특별하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감독님을 만났어도 소위 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거장도 사람이고 내 친구도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디션을 많이 받고 많이 탈락하거나 낙오했던 순간들을 많이 겪었다면 그 순간에 긴장했겠죠. 뭔가 간절함을 더 보여주고 싶거나 잘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모든 일을 잘 되면 되게 운이 좋은 거고 안 되면 인연이 아닌가 보다. 약간 좀 느긋함이 있었어요. 그냥 신기했죠. 아, 내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들의 그 감독님이구나 싶었는데 감독님이 저를 보자마자 아, 내가 삼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 네가 지금 일상을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요즘 생활 어때? 학교 생활 재미가 없고 지금 내 공연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제 카메라는 그 옆에서 찍고 있었고 오디션 영상을. 근데 그거를 제작사 대표님이 보시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아니 얘는 어떻게 감독님 앞에서 건방지게 반말을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근데 저는 그 순간이 상황이 어쨌든 만들어진 거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네. 했으니까 순간에 상황극이 된 거잖아요. 그냥 한 것뿐인데 감독님도 그걸 보시고 얘는 뭔가 특이하다. 얘는 뭔가 있을 것 같다. 그거에 속아서 이제 저를 캐스팅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마더에서의 그 친구는 나이는 어리지만 맨하탄 딸내미시네요. 네, 맨하탄 딸내미가 아주 그냥 아주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현장에서도 아니면 그 임무를 준비할 때도 되게 편안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은 사실 그게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몇 달 사이에 매번 새로운 사람들한테 네. 오디션을 받거나 그쵸. 혹은 아니면 처음 만남을 가지거나 그리고 팀이 되었다가 빠르게 또 헤어지거나 맞아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천우희만의 어떤 이 사람들과 함께 빠르게 친해지는 법 혹은 아니면 오디션 같은 데 가서 쫄지 않는 법 같은 거에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오디션을 생각보다 많이 보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무명 생활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시련 다 겪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었고 오디션을 보면서 느낀 노하우는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근자감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나는 도라이였나 싶은 게 뭐였냐면 오디션을 보러 가고 싶지 않았으면 안 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최선을 다하지 못할 바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가치관이라면 가치관이니까 어렸을 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대신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뭐 그냥 대충 뭐 대본을 달달달 외워가는 게 아니라 오디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면만을 보여줘요. 그쵸. 단면만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캐릭터인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주어진 건 이것밖에 없고 그러면 그 위아래 모든 것들을 상황을 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그 인물을 설득하러 가는 거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해요. 어차피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어차피 이분들은 저의 잠깐의 모습으로 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좋은 순간들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그냥 잊고 뭐 그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어떠한 간절함, 누구나 간절함은 있죠. 아, 그쵸. 그 오디션을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재미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끔은 그 간절함이 너무 과해서 자신이 진짜 보여야 돼야 되는 것들을 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꼭 배우 오디션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을 만나서 진심으로 대하고 네네.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빨리 잊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되게 좀, 모든 사람들한테,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저는 가식이나 허세 자체, 뭐, 위선적인 걸 정말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가짜로 대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진심으로 대하고, 스스럼 없이 대해야지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또 더욱더 자신의 본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우리가 천우희란 배우의 연기를 보았을 때 무언가가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막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훅 들어오는 느낌 같은 걸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면으로든 관객들한테도 그런 방식의 진심으로 가기 때문이 아니었나. 내가 연기를 하는 데에서 가장 큰 힘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믿어요. 그냥 그 순간을, 그 상황을. 그리고 나서 컷하면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의 진실성을 담기 위한 거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들을 또 촬영을 하고 담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도 그렇고 본질적으로는 다 가짜잖아요. 그쵸. 허구고 연기도 그렇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거짓된 것과 허구 안에서 순간적으로는 진짜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연기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한공주 데이터도 또 뽑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신기했었던 데이터 중에 1위가 장르의 모험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천우희란 배우를 생각하면 항상 모험가였던 것 같아요. 남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캐릭터들이나 장르들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영화에 있는 모든 힘든 작품들 캐릭터는 나한테 떠넘기는구나 싶을 때도 있을 만큼 처음에 그 써니나 아니면 뭐 곡성이나 우상이나 물론 버거움도 있지만 그 카타르시스는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무언가를 표현해냈을 때 저 또한 생소한 느낌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저런 얼굴이 있구나. 레이더 SKR님께서 우상에서 련하로 분하셔서 이분 아니대요 말씀하시던 장면이라 구명회와 마지막으로 대면하던 장면이 기억이 남아요. 날것의 야성이 느껴지는 강렬한 장면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하이에나급이죠. 야성. 야성.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정말 그건 맞아요. 네. 남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한 캐릭터만 하기에도 너무 버거웠고 힘겨울 텐데 어떻게 그 많은 힘든 캐릭터들을 많이 해왔냐고. 천성 자체가 건강해서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그렇게 너무나 좋은 사랑과 예쁨을 받으면서 그냥 갖고 태어난 그런 좋은 기질들이 나를 좀 받쳐주고 있구나. 특히나 가족들이 좀 받쳐주는 게 큰 것 같아요. 물론 힘겹겠지만 그 면역력이 다시 또 올라와서 그런 말할까 제가 아주 무너지거나 좌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다 막아주는 게 되지 않나, 방어해주는 게 되지 않나 싶어요. 최근 개봉한 맥이라는 작품에서 네네. 보면 이 영화 약간 좀 판타지적인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천우희 씨 나오지 않아요. 그쵸. 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천우희 씨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쵸. 영화의 주인공이 맥인데 맥이에요. 전 매기입니다. 매기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이 영화를 함께 만든 이옥석 감독과는 네. 걸스온탑이라는 또 네. 아주 귀여운 네네. 작품을 함께 하고 네. 또 이 맥이의 목소리까지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천우희 배우한테서 또 못 느꼈었던 네. 어떤 판타지라면 판타지, 엉뚱함이라면 엉뚱함 같은 것들을 이옥석 감독이 또 빼내줬다는 맞아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편 작업 걸스온탑을 했을 때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 선인장 어쩔 거. 게다가 그냥 그 발상 자체도 너무 귀여웠고 그 작품이 주는 메시지도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처음 만나 뵀는데 제가 두 분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조한 감독.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작품을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저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매기에서 나레이션을 부탁하셨을 때도 정말
흔쾌히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세대 여성 배우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여성 감독들도 막 네네. 나오는데 네. 이 여성 감독 단순히 여성 남성이 아니라 정말 희한하고 독특한 여성 감독들이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는 2019년인 것 같아요.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네. 배우로서의 소감이 좀 듣고 싶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가, 젠더 이슈가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왔고, 동시대에 제가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배우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더 뭐랄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성별을 나눠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연출가, 제작자분들이 더욱 탄생됐으면 좋겠어요. 천우희 배우를 생각하면 슬프죠. 어떤 면을 이렇게 밝고 귀엽고 뭐 명랑하지만 정말 슬픈 분이신데 영화 속에서는 어느 날에 관련된 왓챠 코멘트 솜털보님께서 천우희가 울면 같이 울어버리는 병에 걸렸다.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제 연극을 같이 했던 연극반 친구들이 지금도 잘 지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모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던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는 게, 나 너가 울면 울게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주변 분들도, 관객분들도 제가 울면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해져 오나 보다. 사실은 되게 감동이죠. 배우들이 연기를 했을 때 그냥 감탄이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그쵸. 정말 잘한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연기가 있는가 반면 감동을 주는 연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뭐랄까 공감이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저는 우아한 거짓말에서 옥상에서 네네. 그 장면 많은 정말 분들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것 같이 네, 끄떡끄떡 하시는데 누군가를 울리기 위해서 자 이제 시동 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하지 않나요? 어느 순간 그냥 막 화를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훅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미안함 같은 것들을 그쵸. 친구에게 그쵸. 이야기하는 순간에 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눈물이 확 나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 제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네. 그냥 어떤 장면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들 아니면 그 순간들이 좀 전이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연기를 스킬적으로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 배우 스스로가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영화 속에서 굉장히 미세한 떨림 혹은 이 사람의 붕괴의 기운 같은 것들이 몸속에 타고 우리한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영화들은 보았으니까 우리가 다 네. 공감을 하지만 네네. 이 영화를 찍을 때 그 슬픔이라는 것이 꼭 눈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네. 가장 강렬하게 배우 본인이 느껴지고 표현했었던 장면을 미리 좀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요? 카메라 달고 자기 제가- 몸에 달고 네. 그 가는 형태였던 거죠. 네네네. 사무실 안에서 어떤 이명감과 현기증을 느끼면서 자신의 감정에 도달하는 그 장면이 조금은 제일 기억에 남고 마지막에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밖에 있는 풍경을 딱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정말 그 풍경을 본 건 아니고 네. 풍경을 상상하면서 블루 스크린을 보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 감정은 실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옥상에서 올라가서 정말 찍었을 때 그것들을 복귀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순간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도심 한가운데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인데도 정말 자연에 혼자 놓여진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받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공허함과 외로움이 계속 공존하고 있죠. 계속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일만으로 생각하고 어떤 뭐랄까 외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본인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어떤 타인에 의해서 그것들이 끄집어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메시지들도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10년의 천우희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한동안 겁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를 20대나 아니면 초반에는 겁이 없죠. 왜냐면 가진 게 없고 아직 이룬 게 없으니 난 막 모든 것 다 도전해 볼 거야. 막 깨지고 부딪히고. 근데 어느 순간 두려운 거예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졌네 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의기소침해졌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은 10년이라고 하시니까 남은 10년은 아니고 다음 10년이죠. 남은 10년만 남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하고 그럼요. 싶어요. 다음 10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충분히 과감했어. 모험을 많이 했어라고 하겠지만 장르든 캐릭터든 흥행이든 모든 걸 다 떠나서 더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천우희 배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신나네요. 더 얼마나 과감할 건가라고 생각해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미스테리의 삶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함께 하셨던 다른 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좀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크린이나 화면에서만 보고 정말 그냥 좋아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딱 뵈고 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투명한 분이고 투명한 배우시구나. 그걸 너무 느껴서 더 너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다양한 연기 보여줘서 실제 성격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네. 또 조금 알아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알아가셔서. 너무 독보적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되게 실력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좋은 에너지들. 근거 있는 자신감. 아닌 것 같아요. 을 저는 근거 그 없는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 오늘 사실 저희 느껴졌죠. 데이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에 남는 건 어떤 감정 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투명한 그리고 또 천우희 배우가 얘기하는 마음을 그 관통하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이 인터뷰 속에서도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천우희 배우가 앞으로 만들어낼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너무 궁금해졌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개봉하는 또 버티고란 작품을 통해서도 천우희 배우 저런 또 모습이 있었어 라고 멜로가 체질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더욱더 또 충격받으실 만큼 그런 모습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또 두 번째 연구 대상으로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제 얘기를 그냥 사실은 뭔가 말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막 뭐랄까 어휘력이 뛰어나거나 언변이 좋은 건 아니어서 그냥 소탈하게 잘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제 출생부터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뭔가 뜻깊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분석적인 면도 보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